안녕하십니까. 2016년 건국대학교 모의 논술 물리 문제 해설을 맡은 건국대학교 물리학부 이상욱입니다. 이번 물리 문제를 우선 해설을 하기 전에 문제 출제 의도와 출제 범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제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제를 보고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 물리 문제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리 1에서 배우고 있는 진동과 파동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문제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물리 1 교과서의 3단원 정보와 통신 중에서 소리와 파동 부분에서 제시문을 내고 그 다음에 문제도 출제를 하였습니다. 제시문을 보고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시문 가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1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의 정의, 그리고 파동의 정의, 그리고 파동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파장 길이, 그 다음에 진동수, 그 다음에 이 파장 길이와 진동수의 주기와 진동수의 주기,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그 다음에 파장의 속도와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 아니면 파장 길이와 주기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있고, 마지막에 이 3단원에 있는 소리에 대한 내용으로 소리의 속력이 상온에서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340m/s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릴 수 있느냐, 아니면 파동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 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공기가 진동해 나가는 모양,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마치 우리 용수철이 진동하는 그런 모양과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잘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수철의 진동, 그 다음 주기와 그 다음 용수철 질량, 용수철 상수와의 관계를 수식으로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진동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림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어떤 식으로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파장의 진동이 고막을 떨리게 되고 그 고막에 있는 진동 주기와 똑같은 진동 주기를 가진 청각세포가 흔들림에 따라서 그 흔들리는 주기에 의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각세포가 마치 그 제시문 나에 있는 것처럼 용수철과 같은 그런 흔들리는 흔들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주 밀접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온 공기 중에 기타줄을 튕겨서 이제 1초에 680회 진동을 하는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가 가진 파동의 파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청각세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흔들리는 청각세포가 어떤 손상이 됐을 때, 특히 특정한 주파수의 진동수를 듣지 못하는 그런 세포가 손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질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청각세포의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 가에 의해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제시문 가에 의해서 1초에 680회 공기를 진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진동수가 680Hz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온의 공기 중의 속도는 340m/s라고 그 제시문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시문 가에 있는 것처럼 그 속도와 파장의 속도와 그 다음에 그 주기, 그 다음 파장 길이, 아니면 파동의 속도와 진동수, 그리고 파장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므로 그 관계식에 대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제시문에서 소리의 속도가 340m/s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340m/s는 이때 소리의 진동수는 680Hz. 예, 그러면 그 곱하기 이제 파장의 길이 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헤르츠 자체가 헤르츠의 그 단위가 그 세크의 시간의 역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사실은 간단하게 이 람다 값은 340을 680으로 나눈 값이 되니까 결국은 람다는 2분의 1m. 그래서 결국은 0.5m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680회 공기를 진동시키는 파장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요. 이 경우는 이제 제시문 다에 따르면 소리의 주기가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초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기를 가진 파동이 신경세포를 진동시키게 된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 소리에 반응하는 신경세포의 주기가, 흔들리는 주기가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초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3번에 따르면 나에 따르면 신경세포가 용수철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시문 2에 주어져 있는 용수철의 주기 공식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것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별히 이 문제를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초로 한 것은 이제 그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 파이를 3.14라고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나누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써져 있는 주기 공식에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쉽게 그 용수철 상수값, 그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용수철 상수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주기는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값이 2 곱하기 파이가 3.14, 그 다음에 루트 우리가 알고 싶은 용수철 상수 K값, 그 다음에 질량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쭉 다 계산을 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4가 3.14가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 K 값을 여기 K 값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지수승을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트 K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K는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은 사실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요. 그게 루트가 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요. 그럼 결국 남는 것이 K는 요 값은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K 값은 0.04가 되겠죠. 제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0.04 뉴턴 퍼 미터, 그 용철 상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사실은 답을 내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고요. 이 문제는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파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신경세포의 용철 상수가 몇 뉴턴 퍼 미터가 되는지 제시문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를 할 때는 그 제시문에 근거를 해서 첫 번째의 경우는 진동수의 개념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속도 공식을 올바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식을 통해서 파장 길이를 제대로 유도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잘 기술해져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2번과 3번을 근거해서 신경세포의 진동을 용수철의 진동으로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용수철 주기의 공식에 각각에 이제 대입을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지수승을 계산을 하고 루트에 있는 것들을 값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리 2016학년도 물리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